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시국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의료대란 중이고 그 중심에 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핵심이고 수시 접수가 시작된 날 놀라운 뉴스가 우리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1시간 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의정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민심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국정 운영의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주요 인사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동안 대통령과 정치인, 단체장들과의 만남은 자주 이루어져 왔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누구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지금 시국의 가장 중요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야,의 정협의체의 주체들이 더욱이 정부와 함께 가장 의견을 모아야 할 현재 국민의힘 대표도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술자리다. 의미 부여하지 마라. 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잔한 거다. 거기에 자꾸 친한 게 친윤 게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만찬에 한동훈 당대표는 물론 친한 게 최고위원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일부는 그런 만찬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직접 영입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진종호 의원은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이뉴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침에 통화 중이거나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어요. 김 최고위원은 용산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는 질문에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후로 연기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왜 추석 이전에 하냐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싫어하는 거 몰랐느냐? 그거는 상수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30일로 잡혀있던 여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한 대표 등 지도부와의 공식 만찬은 연기해놓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일부를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건데 당정 갈등에 앙금이 노출됐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 중 하나는 의료 붕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조차 대통령과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국민들은 갈라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몇몇 인사들만을 만나고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에서 한덕수 총리의 농담 따먹기 같은 답변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대중 DJ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랜 두 명의 관계가 있더라도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은 대신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 위기도 극복해봤고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했느냐며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과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자신은 안 변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정신 나간 대통령실은 왜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 곡구짖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며 답했고, 박 의원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데려다 쓰라고 건의하라고 응수하자 한 총리는 곧바로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답변 후 돌아가며 야당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대통령이나 그의 말을 듣고 야당 의원들에게 위압적이고 대들고 이제는 농담 따먹기나 하는 국무위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정부의 행보를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